비가 퍼붓는 한국의 묘지. 한 소녀가 젖은 묘비를 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살고 싶어요. 12살 채원의 떨리는 목소리. 옆에는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 대상 트로피가 빗물에 젖어 쓰러져 있었고 채원은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싫어요. 그때였습니다. 넌 누구냐?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자 검은 우산도 펴지 못한 채 서 있는 나이 지긋한 부부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충격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무덤에서 왜 울고 있는 거지? 여자의 손에서 국화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채원이 떨어뜨린 가방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그림 도구와 채원이라는 이름표. 소녀는 두려움에 휙 일어나 도망쳤고 빗속에 남겨진 건 가방 하나와 트로피뿐이었습니다. 남자는 가방을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지? 그리고 왜 이 아이는 죽을 듯한 얼굴로 살고 싶다고 울부짖고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이탈리아 피렌체. 작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강도현, 28살. 아버지와 다퉈 한국을 떠나온 건축 유학생이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스케치북을 든 동양인 여성. 안녕하세요. 자리 있나요? 한국어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자의 이름은 윤서아. 미술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었어요. 전 건축물 그림을 그려요. 서아가 스케치북을 펼쳐 보이자 도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그림 그려요. 설계 도면이지만요. 도연이 자신의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갤러리 건물 도면이 빼곡했습니다. 와, 이 선이 살아있어요. 서아가 감탄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피렌체 거리를 걸으며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계한 건물에 당신 그림이 걸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전 매일 그곳에 갈 거예요. 계절이 바뀌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연이 설계한 소규모 갤러리 착공이 시작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아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글자, 임신 12주.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 시각 도연은 보석 가게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반지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서아에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 씨, 큰일 났어요. 비계가 무너졌어요. 도연은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괜찮아요?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는데 빨리 정리해야 해요. 도연은 안전모도 쓰지 않고 비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와르르. 위에서 자재가 떨어졌습니다. 도연 씨. 같은 시각 레스토랑에 도착한 서아. 주인 할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써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사고가. 서아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도연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야. 부모님이. 교통사고야. 서아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같은 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쓰러진 서아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임신 12주입니다. 의사의 말에 서아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영영 알지 못할 아이. 일주일 후 서아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오빠 경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아야, 우리 집에서 지내. 부모님 식당 빚이 있어. 내가 떠안았으니 당분간 일 좀 도와줘.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 12살 채원이 눈을 뜹니다. 가슴을 쥐며 심장 통증을 참았어요. 창고방을 나와 식당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지아가 나왔어요. 야, 한채원. 제대로 해. 미안해, 언니. 7시 엄마가 계란 프라이 하나를 내놨습니다. 엄마는요? 넌 자라야 하니까. 배달용 자전거를 끌고 학교로 갑니다. 정문에서 아이들이 웃었어요. 배달부 온다. 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육 시간 가슴이 조여왔어요. 구석에서 몰래 약을 먹었습니다. 한채원, 왜 안 뛰어? 배가 아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과 후 미술실에서 건축물을 그렸어요. 갤러리 건물. 와, 이게 뭐야? 지아가 비웃었습니다. 나 대신 그려줘도 되겠다? 채원은 스케치북을 덮었어요. 5시 외삼촌이 배달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30분 안에 언덕길을 올라가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6시부터 10시까지 홀일. 설거지에 찬물에 그릇을 닦았습니다. 11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눈앞이 흐려졌어요. 언제까지? 방문이 열렸습니다. 채원아,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돈 모으면 수술하고 나가서 살자. 엄마가 나갔습니다. 아빠, 힘들어요. 미술실 게시판.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 공지. 주제 꿈의 건축물. 한채원, 너 나가봐. 내 실력이면 충분해.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채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채원은 몰래 그림을 그렸어요. 자정이 넘어 갤러리 건물을 그렸습니다. 1달 후 엄마가 방에 들어왔어요. 채원아, 이게 뭐야? 대회 출품작이에요. 엄마가 그림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선, 내 아빠랑 똑같아. 살아있는 것처럼. 잘했어. 꼭 나가. 2달 후 미술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넌 분명 상 탈 거야. 복도에서 듣던 지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회 전날 밤, 지아의 방엔 태블릿과 고급 물감. 우리 지아는 꼭 상 탈 거야. 엄마가 과일을 깎아줬어요. 같은 시각, 채원의 창고방. 채원은 심장 통증을 참으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새벽 2시, 끝났다. 그림을 책상에 세워두고 잠들었어요. 새벽 6시, 채원이 눈을 떴습니다. 책상을 봤어요. 그림이 없었습니다. 방안을 뒤졌지만 없었어요. 복도 쓰레기통 옆, 그림이 있었습니다. 커피가 쏟아져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채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아의 방불이 켜졌어요. 어머, 조심했어야지. 지아가 비웃었습니다. 언니가 그랬어? 증거 있어? 지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원은 그림을 안고 울었어요. 3달간 그린 그림, 모두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채원은 시계를 봤어요. 6시 30분. 접수는 10시까지. 엄마, 다시 그릴 수 있어. 3시간 반 만에는 불가능해. 채원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해볼 수 있어요. 방으로 들어가 새 도화지를 펼쳤어요. 다시 시작이야. 채원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7시 윤곽을 그렸어요. 8시 창문과 기둥. 심장이 뛰었지만 약을 먹고 계속했습니다. 8시 30분 빛과 그림자. 손에 힘이 풀렸어요. 9시 사람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조금만. 9시 30분.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으윽, 쿵. 채원이 쓰러졌어요. 채원아. 엄마가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더 미루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선생님, 수술비가.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채원이 눈을 떴습니다. 그림은요? 채원아, 넌 쉬어야 해. 대회 나가야 해요. 목숨이 더 중요해. 엄마, 제발. 딱 이번만. 채원의 절박한 눈빛.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가 함께 갈게. 집으로 돌아온 채원. 책상 위 그림 거의 완성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선을 그렸어요. 다 됐다. 9시 40분. 엄마 가요. 버스를 타고 대회장으로. 채원은 그림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도착. 한채원입니다. 그림을 접수했어요. 대기실. 지아가 있었습니다. 왔네. 채원은 구석에 앉았어요.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채원의 그림 앞에서 멈췄어요. 이선, 12살이 그렸나요? 건축적 이해도가 상당한데요. 살아있네요. 2시간 후 시상식. 대상 한채원. 채원은 믿을 수 없었어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어요. 소감 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야가 흔들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엄마에게로 갔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잘했어, 우리 딸. 하지만 시상식 후 다른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채원과 엄마는 둘뿐. 엄마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상식 끝났으면 빨리 와. 장사 바빠. 외삼촌이었어요. 오빠, 오늘은 상이 밥 먹여주냐? 어서 와. 엄마는 채원을 봤어요. 미안한데. 괜찮아요. 엄마 먼저 가세요. 혼자 집에 올 수 있겠어? 네. 엄마가 떠났습니다. 채원은 홀로 남았어요. 주변엔 웃음소리. 트로피를 안고 서 있는 채원. 이 기쁨을 누구랑 나눠야 하지? 채원은 대회장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외삼촌의 차가운 얼굴, 지아의 비웃음, 가방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아버지 묘지 주소. 아빠한테 가고 싶어. 반대 방향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 후 긴 언덕길을 올랐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묘지 입구. 기억을 더듬어 걸었어요. 작은 언덕 위 아버지의 묘. 강도연 1988-2014. 채원은 무릎을 꿇고 트로피를 세웠습니다. 아빠, 저예요. 채원이. 바람이 불었어요. 저 오늘 대상 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건축가 되고 싶어 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아빠, 무서워요. 수술 안 하면 위험하대요. 엄마는 항상 힘들어 보이고 학교 애들도 저 놀려요. 오늘 대상 탔는데 기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채원은 묘비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나 살고 싶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싫어요. 엄마랑 그림도 그리고 살고 싶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피가 젖었어요. 채원은 묘비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가슴을 쥐었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으윽.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 나이 지긋한 부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남자는 검은 양복, 여자는 코트, 여자 손에 꽃다발. 두 사람이 채원을 보고 멈췄습니다. 얼어붙은 표정. 넌 누구냐?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아들 무덤에서 왜 울고 있는 거지?
여자의 꽃다발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채원은 달아났어요. 트로피도 가방도 두고 그저 뛰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것들, 금빛 트로피,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 대상 마이너스 한채원, 젖은 상장, 그리고 가방. 남자 강민준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여보, 부인도 떨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가방을 열었어요. 스케치북이 나왔습니다. 첫 장, 건축물 스케치. 두 번째 장, 갤러리 그림. 세 번째 장, 빛이 들어오는 건물. 강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부인이 다가와 봤습니다. 여보, 이 그림. 강민준은 스케치북을 꼭 쥐었습니다. 이 선, 이 그림체는 부인의 눈이 커졌어요. 도연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어요. 강민준은 스케치북을 다시 봤습니다. 아들 도연이 그리던 바로 그 선, 살아있는 듯한 선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지? 묘비를 바라보는 강민준. 아들의 이름, 그리고 바닥의 트로피. 한채원. 알아봐야겠어.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아들의 무덤 앞에서. 다음 날 아침, 강민준 회장 집무실, 채원의 스케치북, 밤새 봤습니다. 모두 아들의 그림체였어요. 조 실장, 한채원이라는 아이 모든 걸 알아봐. 상장을 건넸어요. 도연이의 이탈리아 행적도. 사흘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한채원 2014년 8월 15일생. 어머니 윤서아. 2014년 8월. 강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도련님 사망이 2013년 11월입니다. 9개월. 다음 장. 윤서아, 이탈리아 미술 유학생. 2013년 11월 귀국. 도련님과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한인 학생의 사진. 도연과 한 여자 웃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윤서아 씨입니다. 강민준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윤서아 씨 부모님 기사입니다. 신문 스크랩. 교통사고 사망. 날짜 2013년 11월 17일. 도련님과 같은 날입니다. 강민준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윤서아 씨 부모님 보험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빠 윤경수가 관리 중입니다. 보험금 사용 내역이 이상합니다. 채원 양 치료비가 이미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안 했어요. 강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돈을 착복했다는 건가? 그렇게 보입니다. 강민준은 책상을 쳤어요. 당장 확인하게. 다시 스케치북을 봤습니다. 도연의 선, 채원의 선. 똑같았어요. 도연아, 내가.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강민준은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손녀일 가능성이 높소. 부인이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어. DNA 검사를 해야 해. 어떻게 만나요? 학교로 가야겠소. 이틀 후, 강민준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특별한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채원 학생이 전국대회 대상. 박수가 터졌어요. 채원이 단상으로. 강민준은 채원을 똑바로 봤어요. 작은 체구, 낡은 교복. 도연이 눈빛이야. 조회 후 교장이 채원을 불렀어요. 별실. 강민준과 채원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채원 학생. 무덤에서 놓고 간 가방 돌려주러 왔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그림 정말 잘 그렸더구나. 건축물을 좋아하나 보지? 네, 아빠가 건축가였대요. 강민준의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네.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정말 나한테 부탁 하나 있는데 DNA 검사를 해주면 좋겠어. 네, 뭔지 모르겠지? 내 엄마께도 연락할 거야.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 조부 마이너스 손녀 관계 99.99% 일치. 강민주는 결과지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껴안고 울었어요. 여보, 우리 손녀예요. 강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이제라도 알았다.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10년 만에 찾은 가족. 강민주는 행복식당을 찾았습니다. 서아를 만나야 했어요. 윤서아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잠시 후 서아가 나왔어요. 피곤한 얼굴. 이탈리아 사진 속 그 여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민주는 봉투를 꺼냈어요. 채원이가 우리 손녀가 맞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야. 우리가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채원이와 함께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경수도 나왔어요. 윤경수 씨죠? 그 회장님? 강민주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모님 보험금 사용 내역입니다. 경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채원이 치료비가 이미 나왔더군요. 하지만 수술은 안 했습니다. 돈은 어디 갔습니까? 경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빼돌린 기록입니다. 서아가 서류를 봤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서아야, 부모님 빚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요? 서아가 돌아봤어요. 제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채원이 치료비로 나왔어야 할 돈을요.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아 씨가 원하신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단 채원이와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원이 데리러 가겠습니다. 1시간 후 학교. 채원아,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정말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손녀, 이제 아프지 않게 해줄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채원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내일 수술 일정 잡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병실.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조금요.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을게. 할머니, 저 진짜 여기 있어도 돼요? 당연하지. 넌 우리 손녀야. 채원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는 채원. 엄마, 괜찮아. 엄마가 기다릴게. 채원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가족이 기다렸어요. 5시간.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서아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강민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복실 채원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채원아. 서아가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안 아파. 엄마, 저 이제 달릴 수 있어요? 그럼. 마음껏 뛸 수 있어. 채원은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빠, 저 이제 살 수 있어요. 한 달 후.
채원은 퇴원해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 이제 내 집이야. 할머니가 2층 방을 보여줬어요. 벽에 그림 도구가 가득했습니다. 물감, 붓, 캔버스, 이젤. 내가 그릴 수 있게 준비했어. 정말 제 거예요? 다 내 거야. 채원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네 사람.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가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채원은 밥을 먹다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서아도 눈물을 닦았어요. 식사 후 할아버지가 서류를 꺼냈어요. 내 아빠가 설계한 건물이야. 갤러리 도면 10년 전에 짓다가 이제 완성했단다. 완성된 갤러리 사진. 다음 주 개관식이 있어. 아빠 이름으로. 정말요? 국제 건축상도 받았어. 아빠가 대단한 분이셨구나. 넌 아빠를 닮았단다. 일주일 후 갤러리 개관식.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단상에 채원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채원입니다. 아빠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이 건물이 아빠 꿈이었대요. 저도 앞으로 아빠처럼 그림 그리고 싶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채원은 갤러리 안을 걸었습니다. 벽에 아빠의 그림, 스케치, 도면, 수채화. 한쪽 벽에 자신의 그림도 걸려 있었어요. 대회 대상작. 내 그림도 여기 있어야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넌 아빠 딸이잖아. 한 달 후 채원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데려다 줬어요. 새 교복, 새 가방. 교실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제 TV에 나온 애 아니야?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래. 지아도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체육 시간. 채원은 운동장을 뛰었어요.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우와, 한채원 빨라졌다. 채원은 웃으며 뛰었어요. 바람을 가르며 자유롭게. 방과 후 미술실. 채원아, 요즘 어때? 좋아요, 선생님. 캔버스 앞에 앉아 새 건물을 그렸습니다. 주말 가족과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무덤 앞. 아빠 저예요. 채원이 꽃을 놓았어요.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수술했어요. 이제 안 아파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났어요. 엄마도 이제 웃어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가족 그림. 아빠, 이거 드릴게요. 묘비에 기대어 세웠어요. 아빠 갤러리도 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저도 아빠처럼 건축가 될게요. 아빠가 그리고 싶었던 건물들, 제가 그릴게요. 할아버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도연아, 내 딸 정말 잘 자라고 있다. 할머니도 채원을 안았습니다. 서아는 무덤 앞에 앉았어요. 도연아, 우리 잘 살고 있어. 채원이도 나도. 이제 행복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어요. 채원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 아빠, 저 이제 정말 살아있어요. 채원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 가족과 함께, 꿈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